안녕하세요. 저는 문화일보 야구 기자 정세영이고요. 제 옆에는 안녕하세요. 스포츠월드 이혜진 기자입니다. 네, SK의 시즌 전력을 탐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간을 마련했는데 배원호 SK 데이터 분석그룹 매니저님 함께 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SK와이언스 데이터 분석그룹 배원호 매니저입니다. 배 매니저님, 그 옷이 보니까 기존에 입고 다니던 거와는 좀 달라요. 이 W 예. 로고가 이제 이게 바뀐 로고인가요? 네네, 이게 바뀐 로고고요. 좀 각이 좀 져 있죠. 요즘 트렌드인 것 같아요. 각진 뭔가가. 그 전에는 이렇게 이제 좀 맞죠? 네. 이런 식으로 좀 그런 거였는데. 네, 그래가지고 뭐 팔에도 팔에 이거 여기도 있네. 있죠. 있죠. 이것도 네, 좀 뭐 많이 이런 거 바뀌고. 달려 있고요. 네. 바뀐 CI라 그러죠? 네. 이거 좀 마음에 듭니까? 저는 이게 익숙해지면 괜찮다고 생각은 들죠. 요즘 트렌드가 또 각진 거를 좀 그러니까요. 그 구단에서 아셔야 되는 게 매니저님이 엄청 땀을 흘리면서도 네. 이걸 홍보하기 위해서 옷을 절대 안 네. 벗고 계세요. 이 옷인데 영역 감독 사진인데 이 옷인데 이게 선수들이 입고 뛰니까 또 좀 약간 위압감을 주는 이런 느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봤을 때. 두 분은 동의 안 하시는 것 같네요. 아니에요. 저는 처음부터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SK 배원호 데이터 분석 그룹 매니저님, 너무 어려워요 저는. 하여튼 데이터 그룹 매니저님 모시고 SK의 타자들 2020 시즌 어떻게 준비했는지, 그리고 시즌 전망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해 SK 타격 성적 거의 뭐 낙제점에 가까웠다고 이런 평가를 하고 싶은데, 물론 잘한 날도 있었지만 좀처럼 점수가 터지지 않았어요. 시즌 내내 빈공이 이어졌고 결과적으로 선수들 그리고 불펜 투수들이 좀 빡시게 공을 던져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았는데, 그 배 매니저님은 지난해 SK가 좀 막판이 좋지 않았던 게 타선의 영향이 좀 있었다고 좀 보나요? 어때요? 타선의 영향이 절대적이었고요. 네, 뭐 거기에 뭐 수비도 어느 정도 있었고요. 네, 뭐 야수들이 좀 많이 분발을 했어야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마운드에서 지금 34승이 빠졌다는 얘기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뭐 김강현 선수, 산체스 선수 둘 다 17승을 거뒀던 투수들이기 때문에, 자, 타선에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걸 메워줘야 하는데 34승을 메우려면 타선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은 다 잘해도 메우기가 쉽지는 않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 작년에 그렇게 문제가 됐던 가장 중요한 점은 타자들 개개인의 좀 색깔이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타자 한 명 한 명이 특색이 있어가지고 상대 입장에서 한 명 한 명이 다 까다롭다 이런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작년에는 뭐 최정 무맥 고종욱 빼고는 맞아요. 약간 무색무취, 타선이 전반적으로 무색무취했어요. 타자들이 그러니까 뭐 컨택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파워가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발이 뭐 전반적으로 다 빠른 것도 아니고 좀 자신의 어떤 컬러를 확실하게 가져가지를 못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뭐 특정 선수들 빼놓고는 상대 입장에서는 정말 쉬운 타선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는 정말 타자들이 자신만의 개성을 가지고 그거를 극대화시켜서 좀 공격력을 전반적으로 좀 늘려야 되지 않나.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 청백전을 보니까 저도 한 4-5번 정도 저기 SK 행복드림구장을 다녀왔는데 1군 주력 선수들의 타격 컨디션이 썩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았어요. 그래서 좀 걱정이 좀 많이 되는데, 배민희저님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청백전 일정상 타자들의 타격 컨디션이 좋을 수가 없죠. 보통 타자들은 데일리 플레이어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어떤 경기에 나가서 해야지 어떤 타격 컨디션이 좀 유지가 되는데, 한 경기 하고 하루 쉬고 한 경기 하고 하루 쉬고 이런 식이다 보니까 투수가 훨씬 유리하죠. 그러면은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사실 타구단의 어떤 청백전도 다 동일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는 뭐 감안은 해야 되고요. 또 이제 제가 볼 때 하나의 또 이슈는 그 밤 경기. 지금 계속 지금 낮 경기만 지금 뭐 캠프 맞아요. 때부터 해가지고 거의 뭐 한 2달, 3달째 하고 있는데, 밤 경기 적응을 얼마나 빨리 하느냐. 그렇죠. 이 부분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희진 기자 질문하시죠. 네. 질문하세요. 네, 결과적으로 올해 SK 타격이 반등하기 위해선
지난해 좀 아쉬웠던 선수들이 분발을 해줘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좀 어떤 선수들이 분발을 해줘야 될 것으로 보고 계신가요? 자, 띄울게요. 네. 이분이죠. 예. 이재원 선수인데요. 일단 이재원 선수의 어떤 색깔이라면은 이재원 선수가 잘 칠 때는 타고 투저든 투고 타저든 상관없이 타율이 3할 3푼이 넘어가요. 정말 이 선수는 한때 4할에도 도전했었던 맞아. 과거를 가지고 그렇죠. 있을 정도로 네. 컨택이 정말 뛰어난 선수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작년에는 2할 6푼8리인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맞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정말 타석에서. 왜냐면은 이 선수가 이제 파워가 막 한 20홈런 30홈런 치는 스타일도 아니고 그렇다고 발이 빠른 것도 아니기 왜 때문에 웃으세요? 네. 그렇기 저도 언뜻 떠오르는 장면이 있어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선수는 타율이 3할도 아니라 한 3할 3푼을 쳐줘야지 정말 제 몫을 해주는 선수인데 작년에는 너무 어떤 타격 쪽에서 어떤 타율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예. 전반적으로 성적이 떨어지게 된 음. 그리고 이게 공인구가 작년에 바뀌기는 했지만 네. 홈런이나 장타가 줄었을 뿐이지 타율은 그대로 고타율 유지한 선수들은 굉장히 고타율이거든요. 맞아요. 예. 네. 3할 3푼 이상도 꽤 많습니다. 음. 최고가 한 3할 8푼이었나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선수가 이제 올해는 정말 3할 3푼 이상의 고타율을 보여주면은 타석에서 정말 까다로워지죠. 음. 그래서 그런 어떤 자신의 색깔을 다시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 선수는 다음 선수. 계속 나오네요. 네. 뭐, 한동민 선수하고 저 별로 안 친해요. 아, 네. 아, 이 선수. 이 선수에게도 전화를 하시려고 해서. 아니요, 안 하려고. 네. 자, 말씀해 주시죠. 네, 한동민 선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작년에 무색무취했던 선수죠. 이 선수는 정말 20홈런 이상의 파워, 그러니까 바뀐 공인구 기준으로 네. 20홈런 이상의 파워를 보여줘야 하는데 작년에 홈런 개수 12개면은 굉장히 애매해졌죠. 29개가 빠졌어요. 29개. 네. 그 직전 시즌보다. 네. 근데 이제 공인구가 아무리 바뀌었어도 작년에 20홈런 이상 친 타자들이 11명이거든요. 근데 이 안에는 사실 한동민이 들어가야 됩니다. 한동민 선수가 들어가야 되는데 네. 못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역시 무색무취해지지 않았나. 네, 그래서 올해는 좀 특히 그 어떤 타순의 조정도 있을 가능성이 높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장점인 장타력 그래서 좀 타율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 낮더라도 네. 홈런을 20개 이상 치면서 이 상대 입장에서 한 방에 대한 위압감을 느낄 수 있게 네. 바뀌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동민 선수는 최근에 이제 제가 자체 평맥전이 끝나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날 인터뷰의 주된 화두가 뭐였냐면 머리였어요. 그 이태원 클라스에 나오는 네. 그 주인공 이름. 새로인 한세로이로 기사가 그렇게 도배가 됐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한동민 선수가 원래 좀 무뚝뚝하고 이런 막 그 슬럼프 갔을 때 혼자 막 괴로워하는 스타일인데 올해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날도 취재진하고 대화를 하는데 상당히 좀 밝은 분위기, 뭔가 잘 풀려 간다는 것 같아요. 시즌 준비가. 그리고 제가 이제 12월 달에 아마 그 기사가 나왔을 텐데 한동민 선수가 이제 명상 쪽에 이제 또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이제 SK에서 좀 이렇게 배려를 해줘서 명상 쪽에 보면 이 시즌 준비하는 과정들이 여러 가지를 올해는 진짜 내가 다시 하겠다 이런 거를 이제 보여주는 것 같은데 지금 표정 밝잖아요. 사진 잘못 골랐네. 하여튼 한동민 선수가 올해는 SK에서 상당히 좀 기대가 큰 선수인데 진짜 지난해는 진짜 좀 아쉬웠지만 올해는 좀 좋은 모습 보여주길 기대하겠습니다. 자, 이혜진 기자 질문 가시죠. 지금 언급해주신 이재원 선수, 한동민 선수 외에도 또 반등이 필요한 선수가 있다면 누굴까요? 또 있네요 또. 또 근데 있어요? 저도 사실 이 정말, 선수를 네. 꼽았었거든요. 네, 노수광 선수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음. 네, 노수광 선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스타일이 일단은 살아 나가서 뛰어야지 상대 입장에서는 굉장히 깝깝한 그런 느낌을 받는 선수인데 그렇죠. 작년에는 타율이 2할 5푼, 출루율이 3할 3푼 3리로 이 정도면은 이게 특히 또 1번 타석으로 많이 나갔거든요. 네네. 이 정도 타격은 타석에 나가는 것 자체가 손해입니다. 이거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가슴 아프. 그니까요. 원래 자비파는 혹독하게 하죠. 예.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어떤 살아나가는 부분 특히
지금 보시면은 저희가 외야수들 좌타 외야수들이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예. 예, 뭐 이제 뒤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경쟁자들이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올해 정말 자칫하면은 밀릴 수도 있습니다. 네, 실제로도 청백전 때 어느 순간에 퓨처스 1번 타자로 나오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맞아요. 올해가 정말 선수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해지 않나. 최주현 선수가 요즘 번갈아가면서 이렇게 아, 예. 나오던데. 네, 예. 방심하면, 아니, 그러니까 아차하는 순간에 네, 예. 자리가 위태로워질 수도 있는 이런 사냥일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선수 꼭 질문 한번 보고 싶었어요. 누구냐면 여러분, 네, 우리 박재상 코치님께서 예. 제가 저희 SK 와이번스하고 머니발하고 같이 조인했을 때 그때 제 컷의 그 영상 컷의 제목이었는데 이 선수 예. 우리의 아픈 손가락 예.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일단은 아니, 이 문제부터 선수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긍정적인 전망을 해야죠. 일단 하고 예. 이 선수는 사실 왜 못하는지 잘 이해가 안 가는 선수인데 그렇죠. 정말 가지고 있는 정말 매력적인 선수예요. 재능은 근데 이게 어떤 특정한 한두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이 선수와 접한 모든 야구인 분들이 네. 다 이 선수는 터지면 30-30이다.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이거는 이제 어떤 어떤 기술이나 뭐 어떤 피지컬적인 문제보다는 이게 그렇다고 이게 말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멘탈적인 부분이지도 않을까 뭐 좀 그래서 왜 안 터지는지 정말 미스테리인 선수라고 보여지고요. 정말 올해는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잘할까요? 이제 일단 연습 경기 때는 좀 괜찮았나요, 정대근 선수? 청백전은 청백전일 뿐이라고 매니저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얘기를 하셨습니다. 하셨구나.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한번 얘기해야 될, 그러니까 캠프에서 이제 눈에 띄는 야수들이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최지훈 선수 같은 경우에도 진짜 뭐 청백전에서 날아다닌다는 표현이 어울리는 것 같았는데, 최지훈 선수 어때요? 일단은 뭐 캠프 때부터 뭐 이 선수를 주목하라고 하면은 무조건 1순위로 꼽혔던 게 최지훈 선수고요. 예, 특히 이제 뭐 또 몸이 빨리 열리는 약점이 있었는데 굉장히 단시간에 고쳤어요. 거의 뭐 그러니까 이제 좌타자다 보니까 왼팔이었나요? 왼팔을 몸에다 묶고 다니고 네. 어깨를 밴드로 이렇게 네. 묶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작년에 선수 그 신인 지명에도 참석을 했었는데 그때만 해도 사실 최지훈 선수가 이 정도로 빨리 1군에 준하는 전력으로 올라오리라는 생각은 안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본인의 어떤 부단한 노력도 노력이고 거기다 이제 뭐 기회도 지금 받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뭐 여차하면은 1군 레귤러까지도 입성을 할 수 있는,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요. 아무래도 이제 그렇지만 굉장히 이제 이 선수가 약간 뭐 매기 역할을 해줌으로써 약간 느낌이 무슨 외야포화 느낌이지 않나. 그러네요. 외야 뎁스는 상당히 두터운 편이에요, SK가. 그렇습니다. 이혜진 기자. 네, 또 외국인 타자 제이미 로맥이 올해도 함께 하잖아요. 이 선수의 경우 85년생이었나요? 네. 에이징 커브를 걱정하지 않아도 될까 이런 얘기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뭐 이 선수에 대한 에이징 커브 걱정을 하느니 다른 선수를 걱정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 정도예요? 이 선수는 파워는 상승입니다. 제가 볼 때는 로맥 선수는 아마 나이 50대도 홈런은 가뿐히시지 않을까. 정말 파워 툴은 우리나라의 어떤 왔던 외국인 선수 중에서는 거의 뭐 탑 클래스. 뭐 탑 오브 탑이지 않나. 진짜 파워 자체가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삼성으로 간 김동엽 선수를 팔씨름에서 갖고 노는. 갖고 노는. 네, 정말 흔들리지도 않고 그냥 파워 자체가 워낙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물론 어떤 정교한 어떤 컨택이나 이런 쪽 선구안 쪽이 좀 떨어질 수는 있어도 제가 볼 때는 지금 시점에서는 뭐 약간 어떤 로맥 선수 같은 스타일의 선수의 30대 중반이 제가 볼 때는 일반 선수의 30대 초반? 뭐 그런 느낌이에요, 진짜. 물론 이제 뭐 작년에 좀 부진은 있었지만 어느 정도 그거는 좀 체력적인 이슈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올해는 그래도 이제 어떤 1, 3루 백업
예. 작년에는 최정이 셨을 때 로맥이 3루수를 봤어요. 거의 쉬지를 맞습니다. 못했는데 맞습니다. 올해는 체력 관리 좀 해주고 그러면은 음. 저 볼 때는 뭐 충분히 그냥 20홈런은 상수지 않나. 25만 상수다. 그 홈런 얘기가 나온 김에 갑자기 궁금한 게 있는데 지난 시즌을 앞두고 새 공인구 관련해서 데이터를 돌리셨잖아요. 네. 네.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감소할 거라는 예측이 있었고 네. SK는 실제로 했어요, 그죠? 네, 네.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많았죠. 네. 근데 올해는 이제 어쨌든 새 공인구 2년 차잖아요. 혹시 이것도 관련해서 좀 시뮬레이션을 좀 생각하시는지 갑자기 궁금하네요. 사실은 이거는 공인구는 이제 조금 시간이 좀 지난 주제라 가지고 예. 작년처럼 굉장히 시의성 있는 레벨의 분석까지는 안 했고요. 올해는 결국에는 선수 하나하나의 어떤 스타일의 변화이기 때문에 예. 선수 성적 개개인을 어느 정도는 예측을 했어도 공인구에 대해서는 어차피 작년의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따로 어떤 예상 정도까지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전체 홈런 개수 같은 거는 조금 예측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좀 있나요? 저희가 올해는 그 정도까지는 안 했고요. 작년처럼 뭐 리그 전체적으로 홈런이 뭐 작년에는 한 21%줄 거라고 했는데 예. 실제로는 한 43%였나요? 아니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 전체가 전체가요. 그게 굉장히 뭐 예측이라는 그러니까 이제 그 예측을 한다는 거는 그 작년 전 시즌 데이터 가지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어떤 현장의 행동이 바뀝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재작년처럼 계속 1년 내내 풀스윙을 했다라면 그 정도만 감소했겠지만 실제로는 현장에서 한 달 해보고 이거는 너무 안 나간다. 그러니까 아예 방향을 장타에서 선회를 해버리는 팀들이 생기면서 저희도 그렇지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어떤 홈런 감소가 급격화되지 않았나. 네. 그러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작년보다는 조금 그래도 타자들 입장에서는 유리하지 않을까. 2년 차다 보니까 적응을 좀 어느 정도. 네. 그리고 실제로도 정타로 맞으면은 다 넘어가기 때문에 맞아요. 올해도 이제 충분히 저희 어떤 주전 어떤 정동맥 뭐 이 정도 선수들은 20홈런은 충분히 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올해 SK 야수진에서 약간 이제 변화가 생기는 쪽이 아마 키스톤 콤비 쪽이 될 것 같아요. 영경학 감독이 지금 정현 유격수, 김창평 이루수 카드를 테스트하고 있는데 이게 아마 정규 시즌 개막 이후에 라인업을 한동안 이렇게 들고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저는 좀 중대 변수가 될 것 같긴 한데 배우는 매니저는 좀 어떻게 보세요? 뭐 이거 키스톤 문제는 올해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우리 2020년대 초반 SK라는 구단이 2010년대 네. 전략이 어떻게 바뀌느냐의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2020년대 뭐 경우의 수가 있다면은 둘 다 자리 잡느냐, 한 명만 자리 잡느냐. 저는 한 명만 자리 잡는 게 가장 확률은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 특정 인물을 떠나서요. 근데 아무도 자리를 못 잡을 수도 있죠. 사실 경우의 수는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 중 어느 하나가 되느냐에 따라서 어떤 구단의 야수진 구성 전략이 저는 싸그리 바뀔 수도 있다. 이거는 세 갈래 갈림길에서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올해 시즌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당분간 향후 최소 한 3년간은 굉장히 어떤 구단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야수진 쪽에 대해서 그런 이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선수들을 이제 키운다고 하면 이 선수들이 사실 커리어가 안정적인 선수들은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예전에 이제 지금 같은 선발을 만들기 위해서 박종호 문수 선수 2015년, 16년 보신 분들은 맞아요. 아시겠지만 맞아요. 정말 이악 물고 키웠거든요. 네. 근데 키스톤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악 물고 키우는 포지션입니다. 실책을 감수하고서라도 맞아요. 첫 1년차 풀타임 때는 네. 감수를 하고 키우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죄송하지만 팬분들께서도 굉장히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보아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해집니다. 그렇다면 올해 전반적으로 SK 타선의 긍정적인 요소 딱 짚어준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작년에 너무 못했기 때문에 올해도 설마 작년보다 못하겠느냐 뭐 이런 생각이고요 저는. 그 다음에 올해 이제 합류한 어떤 채태인 윤성민 선수가 있으면은 어떤 상대 선발에 맞춰서 어떤 타선을 짜는 플래툰 운영이나 대타 싸움에서도 좀 우위를 점할 수도 있지 않을까. 작년보다는 대타가 훨씬 센 거거든요. 채태인 윤성민. 작년에 진짜 대타 자원 경기 후반 저희 경기 보고 있다가 이제 누구 나오지? 할 정도로 그래서 썩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작년에 비해서 좀 긁어볼 만한 신진급 야수들이 좀 생겼다. 뭐 김창평, 정현, 뭐 최지훈, 뭐 긁어볼 자원들이 좀 있기 때문에 예, 그래도 예를 들면 어떤 한 선수가 막혔을 때 아, 이 선수 대신에 백업을 해줄 수 있는 선수들이 어느 정도 있다는 부분이 좀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진짜 체력 관리 측면에서도 상당히 팀에 도움이 될 것 같고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이준영 코치가 이제 SK 타선 재건의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이준영 코치하고 얘기를 좀 해보셨어요? 많이는 안 해봤는데 그래도 캠프 때 해보긴 했습니다. 왜냐면 데이터나 이런 쪽 바이오메카닉 쪽에 관해서 예, 이야기를 해봤을 때는 어떤 제가 느끼기에는 선수들의 스타일을 최대한 살려가지고 예, 좀 어떤 코칭 그 다음에 이제 또 선수가 원할 때, 그러니까 어떤 코치가 먼저 하는 것보다는 예, 선수가 이제 본인이 직접 문제점을 느끼고 이럴 때 이제 어떤 조언을 해주는 스타일로 생각이 돼요. 예. 그래서 예, 거기다 이제 거기다 이제 저희 구단에 또 오래 좀 있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예, 굉장히 좀 어떤 친근감 면에 있어서도 네. 예, 선수들이 어느 정도 좀 어떤 감정적으로 좀 친해야지 그래도 좀 조언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예. 네, 맞습니다. 이준영 코치가 청백전 앞두고 이제 타격 연습할 때 저희가 볼 수가 있잖아요. 보면 그냥 매일 눈으로 진지하게 선수들하고 또 이 박윤성 매니저하고 이 데이터 그 장비를 놓고 이게 랩소도죠. 네. 그거를 보고 막 또 하더라고요. 네. 활용도 좀 많이 하려고 하는 좀 젊은 코치. 뭐 젊지는 않아요. 저하고 동갑인데 나이가 이제 좀 있어요. 예, 하여튼. 선수들도 경기 끝나고 남아서 훈련하시는 모습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만큼 좀 열의를 갖고 준비하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사실 SK 타격 코치가 이게 쉬운 직업은 아니에요. 예, 항상 좀 빵을 하도 많이 먹어서 욕을 많이 먹죠. 여기서 빵이라는 숫자 0을 말합니다. 이 매해. 하여튼 올해 이준영 코치가 SK 타선을 어떻게 바꿀지 이것을 지켜보는 것도 관심 포인트가 될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슬슬 마무리를 지어갈 시점이 왔는데 배원호 매니저가 꼽는 올해 타자 키 플레이어 한 명 꼽아주세요. 네. 저는 한동민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이제 이 사진 또 써야 되겠네. 네. 해막는 네. 한동민. 그러니까 저는 이제 최정 롬의 고조만 상수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그리고 선수단 구성상 냉정하게 이야기해서 다른 선수들은 부진할 시에는 대체 자원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은 뭐 이재원 선수다 그러면은 지금 이용구 선수가 돌아와 있죠. 예. 노수광 선수다 그러면은 정진기, 최지훈 뭐 이런 선수들이 어느 정도 대신 해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김창평, 정현이다 그러면은 뭐 이제 뭐 최항이나 뭐 어떤 선수들 있죠. 예. 없는 것 그다음에 같은데요. 최정 루맥이 좀 어떤 체력이 떨어져도 채태인 윤성민이 있는데 네, 맞아요. 한동민 선수는 대체할 선수가 없습니다. 아예. 예. 그러니까 그러네. 이 풀타임 20홈런 이상 기대 가능한 좌타거포는 현재 팀에 없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상수 3명을 빼고 이 선수는 상수가 무조건 돼줘야 돼요. 안 그러면은 예. 아무리 뭐 예를 들면 최태인 선수가 합류했다고는 하지만은 예. 결국엔 어떤 최태인 선수의 나이나 포지션을 생각하면은 풀타임 자원이라 보긴 좀 어렵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왼손 20홈런 칠 수 있는 선수는 한동민 선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 선수가 잘 치냐 못 치느냐에 따라서 공격력이 진짜 확 차이 날 겁니다. 단장님도 진짜 그 비슷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앞서. 계속 같은 이름이 언급되는 만큼 좀 올해 진짜 주목을 SK는 한동민 선수인 것 같네요. 그러네요. 자, 저희가 질문지에는 없었는데 마운드편에서도 이제 질문지였는데 SK의 공격력 다른 9개 구단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매니저님? 한숨을 쉬시네요. 예. 저는 한 5위 정도지 않나 그래도. 중간은 간다. 중간은 가죠. 네. 저희 그래도 이제 확실히 위에 있는 팀들은 위에 있는 팀들이고요. 예. 네. 주로 이제 5강 경쟁 팀 중에 제가 볼 때는 저희 팀보다 공격력이 약하다고 생각되는 팀은 없어요. 5강 경쟁 팀 중에.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얼마나 이제 작년에 어떤 부진을 씻어낼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뭐 이제 그래도 5위면은 5위 정도로 예상을 합니다. 5위. 네. 알겠습니다. 투수는 1등이라고 하셨죠? 네. 네, 그렇습니다. 자,
배우는 매니저님이 이제 함께 해주고 계신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좀 있었어요. 자, SK 전력 분석팀 데이터 분석 그룹 맞죠? 네. 그래서 정말 열심히 이 노력하는 파트고 뭐 유 팀장님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지금 올해 좀 가장 좀 신경 쓰고 있는 요소가 있을까요? 일단 데이터 쪽인 면에서는 뭐 두 가지가 있다면은 하나는 일단 최근에 새로 시작한 바이오메카닉스 쪽이 상당히 중요하죠. 이 부분이 4D 어떻게 모션? 활용되느냐에 따라, 예. 예, 이 부분이 일단 어떻게 활용되느냐에 따라서, 지금 저희뿐만 아니라 몇몇 구단들이 새로 시작을 했는데, 이 부분도 이제 어떤 그 코치분들이 이제 활용하기 시작을 했고요. 예. 이게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어느 정도 시행착오는 있는데, 이 부분을 얼마나 빨리 좀 어떤 효율적으로 성과를 내느냐. 그래서 이 바이오메카닉스를 가지고 특히 이제 투수나 타자 중에 한두 명 좀 대박을 터트리면은 이 부분이 굉장히 좀 변수로 작용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적인 면에서는 저희가 지금 준비하는 게 경기 중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지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보통 10개 구단에서 다 경기 전에 데이터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 맞습니다.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준비해서 들어가는데 막상 경기가 시작되면은 일단 현장이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갑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광고를 보실 2분 동안에 정말 무수히 많은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네. 그 다음에 돌발 변수가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갑자기 뭐 누가 대타가 나온다거나 갑자기 누가 부상을 당한다거나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 전에 열심히 준비했는데 막상 경기 들어갔을 때는 쓸모가 없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좀 경기 중에 어떤 데이터로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다 그러면 어떤 불펜 투수나 대타 등에 대해서 데이터를 이제 상황에 맞춰서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제공을 하는 그런 어떤 프로세스를 좀 마련을 했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승률을 1%라도 높일 수 있게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이를 두 가지를 위해서 저희가 올해 지금 데이터 분석 그룹에 바이오메카닉스 쪽 전문가랑 MLB 출신의 데이터 분석가 두 명을 더 영입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소리는 배우는 매니저의 후배가 생겼다는 건가요? 아, 네네 그렇다고 봐야죠. 네, 그 저기 미코. 네, MLB 출신. 잘생겼더라고요. 아, 지나가면서 한번 봤어요. 밝게 생겼죠. 네. 알겠습니다. 자, SK의 배우는 매니저님 모시고 SK의 2020 시즌 전력 분석을 했는데 오늘은 타격편을 배우는 매니저와 함께 진행했습니다. 배우는 매니저 이렇게 보내드리기가 너무 아쉬운데 뭐 추가로 뭐 얘기할 거 뭐 더 없을까요? 이혜진 기자. 없습니다. 방송 분량을 생각하라는. 그렇죠. 그래요. 썩 마음에 안 드네요.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문화일보 야구 기자 정세영이었고요. 스포츠월드 이혜진 기자였습니다. 네, SK 와이번스 데이터 분석 그룹 배원호 매니저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